미적 선호도가 변할 수 있대요. 아, 골치 아프다. 변할 수 있다.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나이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나이도 무척 중요. 예전에는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아할 수 있다. 이전엔 아시아 지역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아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앤디 워를 좋아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럴 수 있다. 한때는 미국 초기 식민시대 스타일을 가구를 좋아했는데 식민시대 스타일의 가구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호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무엇이 선호도를 변하게 만드는 것일까? 네, 무엇이라고 돼 있네요. 나이가 좀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일단 강력하게 의심은 들지만 뇌의 어떤 활성화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네버 연구팀의 유연성 이론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다양한 선호는 우리의 뇌가 빨리 처리하도록 진화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 우리는 프랙털 D 1.3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 반응은 안면의 대관골근, 쉽게 말해 웃는 근육의 움직임을 증가시킨다. 이 반응은 근전도 검사로 측정할 수 있다. 뇌가 굉장히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면 실제로 판단 내리기도 전에 이 근육의 활동이 증가한다. 우리는 판단 내리기 직전에 약간의 긍정적인 정화 행동을 보인다. 그들은 이 긍정적인 감정 반응이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라는 미적 판단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미적 판단은 유연성 자체만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때 느껴지는 긍정적 반응과 결합된 유연성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처리 과정이라는 의미다. 플라톤은 틀렸다. 오, 과감하게 플라톤 틀렸다. 그쵸? 올해 2500년 전 인물을 지금도 맞았다 그러면 좀 말도 안 되죠.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 음, 이거 적어 놓을까요?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읽어보죠.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네요. 혼자였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직접 처리하기도 전에 당신은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부정적 반응이 긍정적 반응을 압도해 버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리는 익숙한 사물을 좋아한다. 처음 보거나 들었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게 된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많이 노출될수록 철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경계하는 행동은 분명히 적응성 행동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노출되면 기억 학습 문화와 관여하면서 노출된 상황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 연결을 늘리거나 처음 본 자극을 처리한 속도를 높인다. 이는 인식 외에 다른 유형의 유연성으로 개념 유연성, 즉 자극의 의미다. 때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좀 더 복잡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것이 도널드 노먼이 언급한 깊이, 의미, 암시 아름다움, 즉 반사적 아름다움이다. 복잡한 자극. 음, 미와 신경의 상관관계. 와, 미와 신경의 상관관계까지 나옵니다. 미적 즐거움을 주는 광경을 바라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런던 대학의 가와바타 히데아키와 세미르 제키는 특별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에게 그림 300장을 보여주면서 추한지 중립적인지 아름다운지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게 했다. 피실험자마다 이거 되게 괜찮은 실험이네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때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달랐거든요. 어, 이렇게 해봐야죠. 상업 미술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상업 미술이 개개인의 아트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와바타와 제키는 학생들의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그림의 범주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는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카와바타와 제키는 아름다움과 추함은 연속된 개념의 양극단이므로 이 두 가지 판단에는 각기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다만 정도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했다. 실험 결과 피실험자는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보인 자극 인식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안화전두엽이 활성되었는데 이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 운동피질도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추한 그림을 볼 때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 아름다운 걸 보면 안화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추한 걸 보면 운동피질이 활성화된대요. 운동피질은 사회규범 위반과 같은 불쾌한 자극, 무서운 목소리와 얼굴, 분노를 포함한 두려움을 주는 자극이 활성화된다. 인간은 불쾌한 감정 혹은 부정적 감정이라고 분류되는 위험을 피할 때만큼은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와바타와 제키의 실험은 미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 수행되었다. 그들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판단이 내려진 후에 활성화된 뇌의 부위였을 것이다. 카밀로 셀라 콘데 연구팀은 인간의 뇌에 진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전두엽이 실제로 미적 판단을 내릴 때 활성화되는지 의문을 가졌다. 특히 약 3만 5천 년 전에 예술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전두엽에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가와바타 및 제키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피실험자에게 각기 다른 스타일의 예술 작품 사진, 각기 다른 풍경 사진이나 풍경의 자연이나 도시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는 동안 뇌를 검사했다. 피실험자는 사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 손가락을 세워 신호를 보냈다. 실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실험자 역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물론 이 경우는 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셀라 콘데 연구팀은 일정 시간이 흐르는 동안 뇌의 어느 부위가 사용되는지 관찰하여 시각 체계를 통해 들어온 자극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멋진 실험인가. 멋진 실험이네요. 그 결과 시각체에 관련하여 기존에 발견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는 실제로 형태를 처리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전두엽에는 시각체계를 넘어선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 배회 측전 전두 피질은 기억 속의 사건들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상 피질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상 피질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를 결정할 때 활성화되었지만 배회 측전 전두 피질은 결정이 아름답다 쪽으로 내려졌을 때만 활성화되었다. 연구팀은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판단되면 좌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좌뇌라고?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는 판단 내릴 때 이처럼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전두피질의 변화가 해부학적으로 더 발달한 호모사피엔스에게서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안데르탈린에게 활발한 예술활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 좌뇌가 이성을 관장하는 데잖아요. 생각하는 능력. 미가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라는 가설이네요. 이들은 또한 미적 판단 시 좌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므로 한쪽 뇌가 다른 쪽 뇌를 지배하는 현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다. 다른 종보다 인간에게 더 진화한 다른 부위의 뇌도 이와 관련이 있다. 키운 애완견이 우리처럼 미적 감각을 갖지 않은 것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만약 애완견도 똑같이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애완견에게 무조건적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거 진짜 말 되네요. 애완견이 우리를 보고 꼬리를 치게 하려면 페인트가 묻은 바지를 벗고 새로운 머리를 다듬거나 화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심심하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좌뇌가 발달할수록 미적 감각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네요. 지능이 낮을수록 미적 감각을 느낄 확률이 적다란 얘기네요. 짐승의 예시로 들었네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보면 프로그래머들이 더 미감이 좋아야 되는데, 미적 감각이라던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찰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관람자, 관찰자, 그러니까 향유자의 관점이니까 향유자의 입장에서는 좌뇌가 발달해야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관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관찰자 입장이다. 향유자 입장이다. 창작자 입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음악은 우리의 범주가 아니니까, 네. 음악은 우리의 범주가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의 이 교수님의 신경 뇌 과학을 통해 바라다본 미학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이 책은 뭐 이거 말고도 볼 가치가 되게 높은 책인데 미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